자, 리딩의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121번부터 130번까지 Part 5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명사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어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수식어구들을 다 빼고 보니까 workforce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인력을 말하죠. 인력. 토익에서 이제 자주 다루는 단어인데 이 인력이 주요한 뭐뭐뭐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A번 보니까 이제 fact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factor는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받은 인력입니다. 이 그 지역이 되겠죠. 자, Shelbyville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저 지역에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인력이 자, 이 회사가 뭐 했어요? 결정했죠. 뭐 하는데? 오픈하기로. 뭘요? Research Center. 연구센터를 이 도시에다가 열어야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였다. 라고 하면 말 되잖아요. 그래서 A번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B번과 D번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주요한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받은 그런 인력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웅이었다. 말이 안 되고요. 에이전시라고 하는 단어는 대행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travel agency 그러면 이제 여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요한 대행사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번도 오답입니다. 참고로 에이전시는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오답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요건 회사고요. 요거는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있잖아요.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가 누구예요? 자, 바로 스콧 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에이전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에이전시가 되는 것이죠. 선택지로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사람 명사, 사물 명사를 구분해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유형이 출제가 되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오답으로 버렸지만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결정을 갖다가 내리는 데 있어서 주요한 베이시스는 기초, 기반, 근거거든요. 그게 주요한 근거였다라고 하면 이거 C번도 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전에 9번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했는데 121번 문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동반되는 전치사까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전치사가 in이 오지 않고 of나 혹은 for가 왔으면요. 정답이 C번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our discussion 이렇게 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뭔가 논의를 하는데요. 우리의 논의의 근거가 된다든가 논의를 위한 근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치사를 in을 쓰는 게 아니라 of와 for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basis라고 하는 단어는 낱말만 알지 마시고요. basis of, basis for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factor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자, 무엇의 요소,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의 요소라고 하면 in을 씁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태까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교육을 우리가 받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어의 뜻만 자꾸 암기하는 단순한 학습만 했을 텐데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런 데까지 내려가요. 자,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덩어리를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factor in A, 그 다음에 basis of for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결론은 그래서 정답이 다시 한번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실제로 그 요 유형이 그대로 출제된 바가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워했고 논란도 많았던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고득점을 위한 문제였고요. 자, 1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reflect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네요.
자, 동사들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사 동사, 요건 동명사 분사가 되겠네요. 자, 이 자리는 어때요? 바로 앞에 are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동사가 또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번 아니면 C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 접근을 통해서 가시더라도요. 자, any transactions, 요 made는 동사가 아니에요. 자, 요거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어떤 상거래라도 상거래가 스스로 뭐뭐뭐를 반영한다 라고 하면 구조상으로도 이하의 뭐뭐뭐를 반영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reflect가 이하의 목적어가 왔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수동이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내용상으로 보셔도 transactions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예요? statement. statement는 진술서 성명서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은행 같은 데서 bank statement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뭔가를 진술하는 게 뭐겠어요? 상거래의 내역을 진술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statement는 내역서라고도 혹은 명세서라고도 번역을 자주 합니다. 요거는 번역의 세련됨과 정확함을 위해서라도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단어니까 강조를 드려볼게요. 자, 당신이 보고 있는 그런 내역서나 명세서 있죠? 그 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동사 자리가 아니었을 때 목적어가 없으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를 빠르게 자,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122번 문제도 끝내겠습니다. 3번이고요. 3번의 ABCD의 선택지가 다 전치사입니다. 자, regarding은 물론 동명사 분사일 수도 있지만 about의 뜻으로 자주 쓰인다. 그리고 이제 concerning과 동의어다. 토익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강조하죠. 정답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alongside는요, 누구누구와 나란히라고 하는 의미, 위치를 주로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among은 보통 무리, 때를 나타냅니다. 누구누구들 사이에서 셋 이상의 명사가 오고, throughout은 기간과 장소가 오죠. 어떤 장소를 지나가는 동안 내내, 어떤 기간 동안 내내의 뜻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뒤쪽에 3개 이상의 복수명사가 왔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temporary exhibit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가 하게 되는 전시회들 있잖아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 C번도 우리가 함부로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개를 모두 놓고 자, 우리가 이제 정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해석 한번 해보십시다. 주어는 누군가요? 자, 관심이 있는 자, 그런 개인들이고요. 자, 그런 분들은 컨설트 해야 됩니다. 자, 컨설트 별표. 컨설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랑 상담하다의 뜻이고요. 컨설트 다음에 이렇게 사물이 나오게 되면요. 자, 이것을 참고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consult the dictionary. 이렇게 얘기하면 사전을 찾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브로셔를 어떻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컨설트 강조 드립니다. 자, 의미 접근을 해야 되는 어휘 문제인데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면 정답이 안 날 확률이 높잖아요. 자, 토익에서는 컨설트가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러분께 전달 드릴 테니까 꼭 복습 잘 하세요. 자, 그래서 브로셔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이거 뭐예요? exhibit고, 자, 그 다음에 그 exhibit가 개최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올해 박물관에서. 됐습니다. 올해 박물관에서 개최될 임시 전시회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브로셔를 찾아봐라.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regarding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about의 의미로 regarding을 볼 줄 알면 자,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temporary 그 exhibits가를 우리가 전시회라고 하는 장소라고 봤을 때는 전시회라고 하는 장소를 그죠? 지나가는 동안 여기저기 전역에서 브로셔를 참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D번에 손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자, 123번도 마무리 짓고요. 4번 갈게요. as well as부터 시작해서 even if까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얘는 일종의 등위 접속사와 거의 유사하죠. A as well as B, 그럼 B뿐만 아니라 A도 이런 얘기고요.
자, overall 전반적인 형용사고요. thanks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even if는 접속사죠. 그럼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왔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자, 요게 동사냐 아니냐가 굉장히 핵심이 되겠죠. 자, made는 타동사인데 이하에 목적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동 구조니까 얘는 분사입니다. by 이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arrangement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접속사가 나오는 것은 안 되겠어요? 자, 혹은 전치사 말고 자, 뒤쪽에 best one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또 여기 또 명사가 나왔으니까 as well as가 나와서 arrangement일 뿐만 아니라 best one 뭐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s well as도 구조상으로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안 되겠죠. overall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가더라도 in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또 명사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구조상 오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죠. 자, 그러면 구조상으로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으니까 의미 접근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 아주 그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내시면 아주 경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드 페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무역 박람회잖아요. 산업 박람회. 이것이 고려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앞에 우리 consider에 대해서 공부한 거 여기 나왔어요. be considered 다음에 명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에 빈칸을 주고 considered와 considering을 함께 주었을 때 뒤쪽에 명사 있으니까 목적어고 그러니까 능동이 답이야 라고 하면 trade fair라고 하는 행사가 최고의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둘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trade fair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구조를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considered. 알겠죠? 자, 여기서 원은 이제 fair를 말하겠죠. 박람회. 그 무역 박람회가 최고의 박람회다. In 20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20년 그죠? 세월이 있는데 그 안에 최고의 박람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문맥상 보니까 뭐뭐실 뿐만 아니라는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라고 하는 원인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arrangement는 준비죠. 준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바로 organizing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 그죠? 조직하는 조직위원회 정도로 볼게요. 자, 조직하는 그런 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 그런 준비들 있죠. 이런 것들 덕분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영어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나 thanks to 모르는데 하실까봐 추가로 알려드리면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얘네들은 뭐 토익에서 전통적으로 아주 때문에 뜻으로 잘 나오는 아이고요. 최근에는 이것도 잘 나와요. 수거입니다. on account of 라 그래서 뭐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로 on account of도 잘 나오니까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anks to는 주로 긍정적인 원인에 많이 쓰여서 그때는 뭐뭐뭐 덕분에 thanks가 고마운 거잖아요. 뭐뭐뭐 덕분에의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것 덕분에 최고의 그런 박람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4번도 마무리 짓습니다. 5번이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익을 많이 치러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주 전통적인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 품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confide는 뭐뭐뭐를 갖다가 비밀 따위를 털어놓다의 뜻이고요. 자, 그 confidential은 그래서 기밀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자, 이 단어는 형용사형이 두 개고요. 기밀을 털어놓을 만큼 서로 간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요것이 바로 이제 confide의 정통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기밀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말이죠. of 다음에 명사가 지금 files가 나와 있고요. 따라서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따라서 동사나 부사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구별하라는 문제인데 이게 토익에서는 고전입니다.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중에 confident와 confidential도 있습니다. 자, 토익에서 자주 다루는 아이템이니까 구별을 잘 하시고요.
수식받는 명사가 파일이라고 했을 때는 파일이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밀스러운 그런 파일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해석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딱 해보시면 정답을 C번으로 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자, 대신에 저희는 지금 해설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꼼꼼하게 좀 해보는데요. 자, 은행원들이죠.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바로 법입니다. 자, regarding 또 나왔네요. 자, about 뜻입니다. 법의 내용이 뭐예요? 관련성, 주제. 자, regarding이죠. 자, divulg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비밀 따위를 누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단어도 난이도가 높은 단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의 누설입니까? 고객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정보를 하나 좀 드리자면요. part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party는 1번에 party의 뜻이 있죠. 자, 2번에는 무슨 뜻이 있나요? 2번에는 정당의 뜻이 있습니다. 정당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뭐 그 보면은 Democratic Party 이러면 이제 민주당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런 당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그 party라고 하면요. 일행의 뜻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 그 2018년도에 이 일행의 뜻으로 party가 정답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정답으로 활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강조를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요. 네 번째는요. 토익에서 요 뜻도 잘 나오는데요. 당사자의 뜻이 있어요. 제3자라고 하면 그래서 the third par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자라고 하는 해석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 이 4번의 뜻으로도 토익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꼼꼼하게 네 가지의 뜻을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의 뜻으로 예문 하나 드릴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식당 같은 데 가시면요. 예약할 때 how many parties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일행이 얼마나 많이 돼요? 이런 의미로 자, parties가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 예문 how many parties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26번째 문제 갈게요. expressed부터 시작해서 established까지 다 ed고요.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여기 동사 자리 맞네요. 뒤쪽에 목적어도 와 있고요. 이 dedicated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하는 얘가 분사예요. 자, ed형이 동사냐 분사냐라고 했을 때는 ed가 동사인데 시제만 과거로 가내면 계속 목적어를 취할 거예요. 타동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분사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저 빈칸에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표현하다, specialize. 요거는 보자마자 지우세요. specialize는 대표적인 토익에서 자동사고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specialize in A. 이거는 달달달달달달달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무 잘 나와요. 이번에도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으로 제거하는데 써먹었잖아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자, 세 번째로 가시면 signal인데요. signal은 뭔가를 갖다가 명사로 쓰잖아요. signal이 신호. 동사로도 신호를 보내다 라고 하는 자동사로도 쓰고요. 타동사로는 뭐뭐뭐를 암시하다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토익에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타동사의 의미를 잘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가면 establish는 설립하다죠. 자, 그런데 요거는 보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이 2년 전에 설립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각종 다양한 그런 점수대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뭔데 설립을 합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원래 기초 토대의 뜻이 있죠. 제가 여성이 아니라 잘 화장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화장품 중에도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거 기초 화장품일 거예요, 아마. 밑에다가 바르는. 그리고 그 위에 뭐 파우더 바르고 뭐 볼터치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예, 좀 전문성이 좀 떨어졌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초 토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설립의 뜻도 있고요, 실제로.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자, 재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undation이라고 하는 말 토익에서 너무너무 자주 다루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dedicated는 헌신하게 하다기 때문에 자, 수동의 의미가 되면 to 이하에 전념하는, 헌신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 전념하나요? 제공하는데. 뭘 제공하죠? scholarships, 장학금입니다. 누구에게? 재능이 있는 자, 예능계 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예체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arts만 나와 있으니까 자, art students, 그러면 이제 미대 학생들. 자,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전념하는 재단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보들 제가 드린 게 있으면 자, 강의 끝나고 복습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ABCD가 다 부사로 쓰일 수 있죠. 특히 이 단어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정답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enough와 관련해서 부사 하면 뭘 항상 강조하던가요? 뜻만 충분히 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 뭘 강조하던가요? 제 강의를 이제 많이 들으신 학생들은 여기서 대답이 이제 탁 터져 나와야 됩니다. enough는 100%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그랬죠? 형용사로 쓰일 땐 그렇지 않아요. enough money라 그래서 앞쪽에서 뒤로 수식합니다. 충분한 돈 이렇게. 그런데 부사로 쓰이면 100%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합니다. Is it warm enough? Is it hot enough? 이렇게 얘기하죠. Is the coffee hot enough? 이렇게 얘기하면 그 커피가 충분히 뜨겁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hot enough 이렇게 쓰죠. 보통 부사가 형용사로 수식할 때는 앞에서 뒤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부사 자리인 건 맞는데요. 주어와 동사 사이니까요.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지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저는 선생으로서 흡족할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요. 많은 고객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B번을 어떻게 소거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번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쉬워요. diligently는 부지런하게. apart는 뭐예요? 떨어져서. 보통 apart는 저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apart from 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거 전치사로 많이 쓰이죠. 자, apart from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예외의 뜻과 뭐뭐를 제외하고도 또 있어요 라고 하는 뭐뭐를 제외하고도 라는 추가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seldom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셋 중에 이제 누가 답이냐를 좀 따져보면 많은 고객들이 whether 이하를 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cards가. 여기서 cards는 credit cards를 의미하는 거예요. magnetic stripes. stripes는 이제 이 stars and stripes. 미국 국기를 우리가 그 stars and stripes라 그러죠. 이 가로 줄무늬를 stripe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카드에 보면은 그 자석으로 된 이런 띠가 하나 있죠. 이런 자석띠를 가지고 있는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런 뜻입니다. 혹은 are chip embedded. 요즘에는 보면요, 이 magnetic stripes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칩이 이렇게 탁 장착돼 있죠, 그죠? 따라서 embed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embedd는 뭔가를 갖다 깊이 박아 넣다의 뜻인데요. 칩이 심어져 있는 것인지 magnetic stripes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많은 고객들이 거의 잘 모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셋 중에는 적절해요. 맞죠? 근데 만약에 enough가 이제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돼 있는지 이게 돼 있는지를 많은 고객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문장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B번은 오답이다. 요것도 난이도 한 중상 정도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에게는 이거는 이제 하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nough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어휘에서는 embedd는 뭔가를 깊이 박아 넣다의 뜻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27번째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28번째 문제고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요거 두 개의 부사네요. furthermore는 게다가,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추가할 때 쓰는 부사죠.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토익에는 nonetheless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단어는 do가 있겠죠. 그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without은 전치사, neither는 대명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 요게 지금 either랑 똑같아요. not either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nei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자, 여기는 지금 문장에 앞에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뒤에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접속 부사가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사로 쓰일 수는 있는데요. 일반 부사는 안 되죠, 이 자리에. 전치사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앞쪽과 뒤쪽의 내용을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휘적 차원에서 해석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앞쪽 문장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Several crucial files. 몇몇 중요한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회의장에. 뒤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convince는 확신시키다죠. 그의 고객들이 뭐 하도록? 오형식입니다. 투자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하는데 확신을 시켰다. 그럼 이거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까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설득을 잘해가지고 확신을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적절한 연결부사는 C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8번의 정답 C번으로 확정하고요. 29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cooperative부터 시작해서 adequate까지 다 형용사가 될 수 있죠. 이건 뭐 협조적인 그런 얘기고 adequate는 충분한. 다만 B번은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B번은 동사로서 자, 자동사로 쓰여요. deliberate about A. 뭐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자, 그리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중한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신중한, 고의의. 곰곰이 생각하고 뭘 했는데 우연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의의 의도적인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 어휘 문제로 여러분들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 자리가 동사 자리면 바로 B번이 답입니다만 자,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최근의 데이터가 데디아를 입증하더라. 데디아의 내용이 뭐예요? olthough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으시면 요 대세 걸리는 주어 동사는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죠. dieting. 체중 감량이 hot trend. 그렇죠. 최근에 아주 그냥 뜨거운 그런 경향. 그죠? 추세. 이런 그죠? 네. 그런 것이긴 하지만 적절한 영양과 그 다음에 얘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exercise는 명사로 쓰여서 운동이잖아요. 여기서. 그럼 어떤 운동이겠어요? 적절한 영양과 충분한 운동이 건강한 방법이다. 그죠? Stay in shape. 자, 여기서 shape는 좋은 몸매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몸매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좋은 몸매를 유지하다라고 할 때 stay in shape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두셔도 돼요.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그런 건강한 방법은 바로 충분한 영양과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운동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싼 운동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것은 오바죠. 그래서 129번의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형용사입니다. 의미가 서로 달라요. arguable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 가능한, respectful이라고 하면 이거는 공손한, 경의를 표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destructive는 파괴적인, 그 다음에 incremental이라고 하면 요거는 increase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 단어와 함께 구별을 스펠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increment고요. 요거는 ment로 끝났지만 형용사입니다. 주로 weather와 함께 쓰이고요. 굳은 그런 뜻이에요. 날씨 따위가 굳은 이런 뜻입니다. 요것도 토익에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스펠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 incremental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이 뭘 약속합니까? 제공할 것을. 뭘 제공한대요? Clear evidence. 증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근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직원들의 effectiveness, 효율이죠. 직원들의 효율에 있어서의 어떤 향상, 어떠한 향상이에요? 이 향상 중에서 공손한 향상이에요? 파괴적 향상? 논쟁 가능한 향상? 아니요. 바로 점증적인, 점점 늘어나는 자 그런 향상 있죠. 자 그것에 명확한 증거를 갖다가 제공할 것을 그 트레이닝은 약속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0번까지 또 열문학에 대한 해설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5강의 리딩 강의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이제 다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는 특히 정답만 이렇게 틱 차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리뷰하시려면 하루에 보시기에는 좀 벅차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하루에 1강, 2강 정도로 나누어서 좀 시청을 좀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3번째 강은 여기서 물러갈게요. 자,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이번 강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